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야생동물원. 이곳에서 두 가족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고릴라 우리 앞에서 발생한 이 난투극에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들의 싸움을 신기해하며 인간들을 구경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동물을 구경하는 동물원에서 인간이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기도 합니다. 이날 인간들의 싸움을 목격했던 동물들이 인간들의 싸움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이날 밤 일부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듯이 사람의 싸움을 따라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육사들이 동물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을 한 뒤에야 비로소 동물들은 싸움은 나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동물도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이 없는 중국인들의 국민성, 그리고 국민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to.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진상짓을 많이 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중국이라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중국인의 진상짓은 유명한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선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진상을 부릴 때는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선이 없으며 마치 KBS에서 방영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동물의 왕국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란 것이 있고 수치심이란 것을 느껴야만 비로소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같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동물원에서 일어난 집단 난투극이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싸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족이 벌인 집단 난투극은 성인 남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를 때리기도 하는 등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성이 자제해야 할 상황에도 이들은 이성의 끈 자체가 없는 듯 동물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베이징 야생동물공원 측에서는 웨이보를 통해 이 관객들의 싸움을 수많은 주변의 다른 관객들과 동물들이 이 두 가족의 싸움을 구경했다고 전하며 동물들이 이 두 가족들의 싸움을 보고 난 이후 밤에 사람을 흉내내며 똑같이 싸워 사육사들이 싸움은 나쁘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문을 웨이보에 기재하였습니다. 동물들도 교육을 하면 싸움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이들은 사람이면서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집단 난투극 사건을 다룬 영상에 인간의 다툼을 풍자하는 듯한 내용의 동물원 측의 웨이보 통지문은 중국의 언론 매체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8일 북경일보는 웨이보를 통해 현장 영상을 게재하며 현장의 난투극 때문에 동물들이 인간을 따라해 통제불능에 빠졌다는 동물원의 발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으며 다음날 신경부에서는 동물이 따라하게 만든 동물원 관람객의 다툼, 사람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는 칼럼을 싣고 이번 사태를 진단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굉장히 심각하게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오랫동안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한 인류 스스로는 지혜, 문명, 습성 등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간이 과연 더 높은 문명적인 자세를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한 명 한 명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도 고품격의 인간들이 동물마저 웃게 했다. 이제 동물이 인간의 서커스를 즐길 차례라며 조롱을 하며 난투극을 한 관객들을 비판했습니다. 베이징 야생동물원은 지난해 8월 10일에도 관객들 때문에 성명을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한 관람객이 100조의 알을 무단으로 훔쳐갔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도덕성이나 수치심에 대한 기준은 다른 나라 사람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공자가 나온 나라가 중국이었던 것처럼 중국도 처음에는 예를 알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중국인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통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게 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홍위병들에게 죽거나 타이완 섬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중국 공산당은 종교를 탄압하고 오로지 힘과 폭력에 의한 통치를 하며 이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자의 무덤을 파헤치고 문화를 닥치는 대로 파괴했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며 진정 사람에게 필요한 예절과 사랑, 신뢰, 자비심, 이타심 등 인간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윤리교육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 경향이 더더욱 심해졌는데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힘만으로 국민들을 누르고 통치하다 보니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중국으로 들여오면서 왜곡되어진 중국식 자본주의로 인해 오로지 돈만을 쫓고 돈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이상한 마인드가 중국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내가 돈을 벌고 쓰기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얼마든지 피해를 주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양산해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해외에서 보는 진상짓을 하는 중국인들입니다. 도대체 공중도덕이나 질서의식, 양심 등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모를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면 내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인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하이 음식 박람회 당시 중국인들의 행동을 본한 외국의 관계자는 아프리카인들도 저렇게는 하지 않는다며 경악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돌아가고 난 곳에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듯이 되어 버렸을 정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어른들이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같은 한족이지만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화교들이나 대만인들은 적어도 최소한 중국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못 살던 시절에서 급격하게 경제력이 올라 해외여행을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게 된 시점이 다른 나라보다 느리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매너나 상식 등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타국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들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지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눈앞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의신이나 체면 수치심 같은 것은 냅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한때 중국은 과거 공산당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고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정상인들이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 등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서 중국인의 상식과 국민의식 자체가 몇십 년은 뒤로 퇴보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며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인의예지신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서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본 도리를 모르고 여러 나라에 민폐만 끼치던 중국이 최근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주변국들의 포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중국 스스로가 사람다움을 버리고 기축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받는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 본능대로만 행동했기에 따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동물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그나마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